여기부터. 우리 권익위원장님 아직 안 오셨어요? 권익위원장님. 네, 우리 권익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권익위에서 2016년 말에요. 당시 미래부죠. 과기부의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료 합리화 방안을 공고한 게 있는데 우리 대협력가를 통해서 얘기 들으셨죠? 예. 한번 PT를 볼게요. 뭐냐면은 우리가 소액결제 자금은 휴대폰 요금에 합산해서 들어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연체가 생기면은 연체된 일수에 맞게끔 연체료를 내면 되는데 이 소액결제 이용대금은 일할 계산해서 연체료를 내지 않고 며칠 이렇게 연체를 하면 한 달치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었고 그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제 권익위에 접수가 됐고 권익위에서 검토를 해서 타당하다고 해서 미래부에다가 수정을 해라. 이제 이렇게 공고를 내린 겁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휴대전화 소액결제 대금은 이렇게 해서 4% 정도의 연체료를 내는 거죠. 한번 그거를 해보실래요? 계산 방법을. 예, 보면은 월할 계산해서 이렇게 소액결제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액결제가 최대 한도가 50만 원이거든요. 50만 원에 0.04%에서 2만 원인데 제대로 내려면 일할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50만 원 곱하기 0.04 곱하기 한 달치. 그죠? 이렇게 맞는데 그럼 667원만 내야 되는데 실질은 얼마 날라오느냐 그러면 2만 원으로 날라온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불합리하죠. 예. 그래서 권익위에서도 이 민원이 타당하다. 그래서 이제 미래부에다가 정정을 해라고 이렇게 보냈는데 이게 벌써 2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6개월에 걸쳐서 미래부와 협의하고 그 협의한 결과를 정정해라, 바꿔라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찾아서 이번에 다시 권익위에다가 그럼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보면은 답변이 조치 기한이 올해로 돼 있는가 봐요. 2018년도 올해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한이 미도래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2년 전에 미래부와 6개월 동안 협의를 해갖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제 방식이다 해서 수정하라고 정정을 했잖아요. 그럼 계속 담당 쪽에서는 이거를 팔로우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미래부에서는 조치 기한을 2년 동안 밀어놓고 이제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조치 기한이 미도됐다. 근데 이거는 6개월 동안 업무 협의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6개월 지났으니까 1년 6개월이지 않습니까? 굳이 1년 6개월 동안 이렇게 미뤄서 조치 기한을 2018년 12월로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권익위의 활동에 있어서 챙길 부분이 많은데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당시 그 일할 방식으로 계산하는 것과 관련해서 통신부는 이 향후 통신 그 과금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이제 제도 개선을 고려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불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권익위로서는 그럼 시한을 2018년까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행을 완료하도록 이렇게 제도 개선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겠습니다. 공고만 하고 그 이후에 이렇게 계속 지켜보지 않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2018년 12월 말로 조치 기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올해 말에 권익위의 공고 미이행 불수용 사유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다고 합니다. 보고하셔서 그 결과를 받아주시고요.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지금 얘기 들으셨죠? 네네. 이게 미래부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고 미래부와 권익위가 협의해서 이렇게 하기로 이렇게 된 건데 아직까지도 이게 수정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소비자들 불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불합리한 요금 체계라고 보거든요.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제가 곽희정 통보하고 권익위하고 같이 상의해서 이거는 이미 권고 내용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당연하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네, 6개월 동안 협의해서 그 공고 내용을 만든 거예요. 만들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권익위도 안 챙기고 뭐 국회도 그동안 못 챙겨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꼭 챙겨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미래부 협의해서 빨리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장님, 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국제적으로 이렇게 담합하는 국제 카르텔 사건에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쭉 봤는데 아무래도 이게 국제적으로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조사라든지 처벌, 추적을 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죠. 어려울 수 있는데 국제 카르텔 사건을 그동안 한 20건 정도를 적발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9건이 공소시효가 지나고 나서 과징금을 의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누가 봐도 이거는 실익이 없는 그런 과징금 의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보니까 덴소라는 일본 기업에 대해서 41억 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는데요. 이것도 시간이 이렇게 이쪽으로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방향은 소비자를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처벌 효과가 떨어지고 공소시효까지 만료되고 이런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를 하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개선돼야 되는데 국제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덴소 건은 사실은 신법과 국법의 교체기에 있어서 시효를 어떻게 계산할 건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의견이 달랐는데요. 법원도 또 케이스마다 다른 어떤 판결을 내서 저희들이 대법원에 가서 확정적인 어떤 판결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부분 이제 국제 카르텔 사건의 이제 시효 문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 9월달에 국제 자동차 운송 카르텔 사건이 있었는데 17일 남기고 저희들이 검찰 고발을 하면서 검찰로부터 많은 불평 또는 비난을 들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시효 임박한 카르텔 사건들을 일제 사실 정리를 하면서 올해 중으로 시효 임박 사건들을 다 이제 처리하는 그런 어떤 내부적인 어떤 결정을 했고요. 이 사정들을 이제 검찰에도 사실은 통보를 하면서 좀 이해를 이제 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면 이렇게 시효가 도가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는 이런 문제는 대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근본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 카르텔 사건은 조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처분시효가 아니라 검찰의 공소시효를 기준으로 해서 사건을 처리한다는 원칙을 저희들이 확립을 한 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군포시 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하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